앞을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일자리 지원부의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 성별에 제한은 없고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25일 오전 9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전 KPS에서는 해외 MSC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요.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문서 작성이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기술기획과 취업상담 분야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취업상담 분야의 경우는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고요. 기술기획 분야의 경우는 인턴 경력을 포함해 유관 업무에서 1년 이상 경험이 있을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나이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2부에서는요. JA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봄 날씨가 쭉 이어지다가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조금 좀 차분해진 느낌인데요. 네. 오늘 좀 쌀쌀했죠? 네. 예, 쌀쌀해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고3 학생들은 건강에 유의해야 될 때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 더 말씀하실 줄 알고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새학기를 맞아서 송 팀장님도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고 다니신다면서요? 예, 요즘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결입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떤 사람을 좀 만나면 좋을까,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연결에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한 발 앞서서 한두 해 전에 취업한 그런 선배님들도 있으실 거고 직장에 갔을 때 만나게 될 팀장님들, 과장님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아서 학생들과 함께 직장이나 직업,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보여드리면서 지도도 받고 모의 면접까지 해보는 그런 일, 그런 연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3월 감기도 많이 걸리는 3월은 모든 학교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다 바쁜 시기인데요. 네. 취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고요. 이제 슬슬 학생들은 원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학생들을 만나면 요즘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업, 공공기관이라고 불리는 곳들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수준의 연봉과 복지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공기관 합격만 한다면 내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라도 멀리서라도 다닐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공기관 고졸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소식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분야의 공공기관의 채용 소식 좀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보건복지 분야하고요. 금융 분야에 대해서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선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안 돼요.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한 가장 가지. 필요한 한 가지? 네. 이야, 이거 가장 필요한 한 가지요? 질문 너무 어렵죠?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이 생방송이니까 제가 마가 너무 뜨면 안 돼가지고 건강 아닐까요? 네. 건강. 네. 네. 조선 아나운서 굉장히 순수한 네. 그런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네. 너무 세속적인가요? 네. 저는 돈을 생각했거든요. 돈만 있으면 건강도 사람도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네. 아니 한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사실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건강도 중요하고 네. 뭐 사랑, 우정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네. 조금의 돈도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하겠다는 것도 직업을 갖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생활을 여기 위한 돈을 번다. 그런 네. 의미가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러시군요. 여러분 네. JA 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께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고요. 저는 답을 좀 바꿔볼게요. 저는 말씀하시는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 말고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좀 극과 극으로 좀 오늘 한번 가볼까요? 네, 사랑이 가장 중요하신 조소연 네. 아나운서와 돈이 가장 중요한 송윤섭 네. 팀장의 방송 보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하신 이유가 따로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반드시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직업을 가지는 건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을 못 벌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떨어져서 필요한데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생겨요. 사실 이럴 때 원래 옛날에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공동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현대의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만들게 되고 또 그 복지 정책의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 사회보장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흔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어떤 연금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회보험 그리고 공적부조라는 그 두 가지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나 노령, 실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요. 공적부조는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적부조, 부조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 사전적 의미로는 결혼식이나 뭐 상갓집 같은 데 가서 도와준다. 뭐 우리가 부의금, 조의금 이런 얘기 하죠. 그 부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적 부조는 그냥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빈자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네. 해당되는 얘기고 그래서 사회보험은 수혜자 개인이 돈을 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기업이나 국가가 함께 보조하는 형태로 가는데 공적 부조는 그럴 수가 없겠죠.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근데 종류도 다양한데요. 산업재해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흔히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공적부조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기관 채용 소식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관련 분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정책, 질병관리정책, 건강증진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숨이 찰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잘 운영해서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 어려움,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을 바로 많은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네. 보건복지 분야 대표 공공기관과 2019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아직
각 기관별 공고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올 초에 발표된 예정을 가지고 예정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여 명의 채용 계획이 네. 있고요. 가장 많이 뽑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30여 명의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또 올해 또 가장 많이 뽑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부터 한번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름 그대로 그 기관이 하는 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이르는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보험급여와 관련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프거나 다치면은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걸 부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병원 가보면 뭐 약국 가보면 몇천 원 안 하던데요. 그거 얼마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보험료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돈만 여러분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 한 3,000원 정도 지금 내는 병원비 한 2만 원 정도 내실 거고요. 3,000원 정도 내는 약국의 약값 한 10,000원 정도는 내셔야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 없으면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평소에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걸 잘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정해진 만큼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사회보험제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하는 게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방금 설명드린 그런 건강보험의 업무 외에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령화가 심해지는데 이 상황에 노인들에게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올해 또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이 예정된 곳이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단 자체에 대한 저희가 좀 대략적인 소개 또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수가 15,000여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네, 본사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고졸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인원이 약 90여 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을 예정이고요. 모집 부문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상업계열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집 일정이 2019년 3월 예정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지금 딱 오늘 방송 나가는 이 날짜 정도에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비슷한 시기일 것 같고요. 연봉이 2,800만 원 수준인데 성과급은 별도이고 근무지 궁금하시겠죠? 원주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사에서 지사가 약 178개, 굉장히 많죠. 네, 전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전형 절차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데 간단하게는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시험, 면접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기타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 국가기술 자격 면허증 보유자는 취업을 우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대 보험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곳이죠. 국민연금공단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국민연금 다들 아실 겁니다. 연금이 어떤 건지 노령이나 장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연금을 준다 그런 기관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금급여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고 노후 설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들인데 우리가 흔히 국민들이 젊었을 때 직장 다니는 중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때에 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면 잘 보관하고 또 불려서 가지고 있다가
연금보험 가입자가 나이가 들면 지급을 하는 형태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단어 중에 불려서 기금을 운영해서 돈을 불리는 일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즘 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인데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선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본 정보 또 올해 고졸 채용 정보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은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100세까지 살아도 연금 계속 많이 불려서 조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런 기관의 모토고요. 직원 수가 약 7,000명이고 본사는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졸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인원이 약 30명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일반직, 사무직에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모집 일정이 2019년 9월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봉은 3천만 원 수준인데 성과급 별도로 되어 있고 근무지는 전주 본부 및 전국지사 그리고 전형 절차는 비슷합니다.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취업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등은 취업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기관 또 채용 정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또 아까 말씀하신 금융 분야 한번 짚어보시죠. 네, 금융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또 많이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게 생각보다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는 법 알려드리면 금융의 금은 자금할 때 금자입니다. 네. 그리고 융은 융통할 때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잖아요. 금융기관은 바로 그 자금을 융통하는 것.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학생들은 금융기관 하면은 보통 은행만 떠올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행 말고도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역시 은행이죠. 은행이 하는 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하게 많이 있을 텐데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서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한쪽 편에 있는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은 은행은 간접금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의 비밀 하나 좀 알려드리면 깊숙이 알려드리면 우리가 흔히 예금을 할 때는 요즘 이자율 2, 3%도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3%? 많이 받으면 그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죠. 2,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최소 3%, 4%, 많으면 5%, 10%까지도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은행이라고 치면 2, 3% 주고 가져온 돈을 5%, 10%씩 이자를 받는다. 굉장히 남는 장사인 거죠. 이러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요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은행은 바로 은행원들의 월급도 주고 은행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내고 그렇게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융기관 첫 번째로 저희가 은행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또 저희가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들도 다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3대 금융업 하면은 은행, 보험, 증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은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기능이 민간에도 있는 거죠. 보험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조금씩 냅니다. 그러면은 보험사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보통 다친 사람, 아니면 사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몰아서 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그리고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 추가로 정보 드리면
무슨 공제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교직원 공제회, 뭐 경찰 공제회, 군인 공제회 이런 공제라고 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가 자기들만의 내부의 보험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어서 증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기업에게 바로 유치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직접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주식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어떤 회사 주식이 만약에 100주가 있는데 그중에 한 주를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그 회사의 100분의 1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일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주식을 운영하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회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금융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거의 민간 부분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금융기관을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예리한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왜 개입을 할까? 민간에 자유 경쟁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죠. 시장에 실패가 있을 때, 즉 독과점 문제나 공공재가 부족하거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그럴 때 개입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엔 우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일에 자금을 융통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을 운영한다. 그게 바로 설립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 어떤 것들이 포진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금융기관들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정부 기관으로서 기금관리형으로 분류가 돼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8명,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6명,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명, 한국조폐공사에서 2명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큼 많이 뽑진 않으니까 분명히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또 이게 좀 채용 계획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두고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가장 많이 뽑는 곳이네요. 신용보증기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네.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제가 공공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셉이 바로 이겁니다. 비전이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하는 일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직원이 약 2,400명인 대구광역시에 본부가 있는 회사고요. 고졸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8명 예정돼 있는데 신용보증심사 등 일반 사무입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3,700만 원 수준의 연봉으로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지는 전국 영업점이라 어디서 하게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역시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자, 이 공공기관을 일단 이름도 좀 낯설고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자산관리. 우리도 개인도 자산관리를 하죠.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보험도 넣고요. 조금 여유가 되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는 역시 국가의 돈을 관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다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은행은 뭔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믿고 빌려줬는데 그래서 이자도 받았는데 아예 받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큰일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과 기업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리 국가 경제가 위험에 빠지게 돼요. 예. 한 은행에서 못 받은 돈이 있어서 다른 은행에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그러면 또 그 은행은 다른 은행에 또 빌린 게 있는데 그걸 또 못 주게 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 채권들, 못 받는 채권들을 국가에서 모아서 관리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로 이런 자금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정화조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어려운 말로 배드뱅크라고 하는데요. 나쁜 채권을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배드뱅크의 역할을 하면서 이름 그대로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이름이 캠코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거는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 분야 또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 소개, 또 고졸 채용 정보까지 JA코리아의 송윤섭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